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행정사회 연수교육에 참여하신 행정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 첫 교육에 함께하신 행정사님들 그 열정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이 돼서 법정교육인 연수교육 제1기로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저 역시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저는 행정사 직업윤리를 담당할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익 경력을 인정받아 제1회 행정사 자격을 받고 2014년도 초에 1회 1기로 기본소양교육 실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4년 3월 서초동 법원 앞에 서초구청으로부터 업무신고 필증을 받고 소망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현재까지 7, 8년간 행정사 실무와 함께 행정사 교육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특히 법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학위는 행정학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사와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이라는 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전공을 안 했어도 여러분 행정사 실무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 경력으로는 관동대학교 법정대학의 교수,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자마자 행정사법 개정으로 바로 행정사를 개업하고 제 사무실에 교육장까지 마련해서 그동안 행정사 법령제도 위에 첫 시간 강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강의 시간마다 행정법률과 함께 행정사의 자세,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 자세, 윤리 문제는 행정사 업무의 성공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저는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8개 협회가 하나로 출범한 대한행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행정법률가로서 자긍심과 함께 행정사법 제1조 목적대로 국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 화합의 자세로 그러한 리더십으로 여러분 행정사로서의 큰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한행사의 발전도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행정사 직업 윤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직업 윤리의 강의 순서를 보면은 대한행사의 설립 목적, 행정사의 비전, 행정사 연수 교육 목표, 연구 접근 방법, 행정사 윤리 강령과 행정사 법상 윤리, 행정사 직업 윤리, 자세, 국민 상담, 컨설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행사의 설립 목적과 비전입니다. 특히 이 설립 목적에는 행정사 직업 윤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나옵니다. 대한행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부입니다. 공공성, 바로 직업 윤리와 관계된 문제죠. 행정사 권익보호와 품위 향상은 물론 직무 개선 발전 도모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문제, 그리고 대국민 활동 서비스를 증진하는 이러한 것은 전부 우리 행정사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립 목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과 관계에 우리 정관 또 운영규정 윤리구정, 이것은 지난 12월 6일 대한행사회 제2차 이사회에 저는 초대 이사 및 교수로 참여했기 때문에 결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대한행사회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제 이런 윤리 규정이나
정관이 함께 이제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행사의 영문 명칭 Korean Association Administrative Attorneys 이런 KAA 약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대한행사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행사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정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사를 알려면 먼저 행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Public Administration. 이것은 public이라는 건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사 설립 목적에도 우리가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접두사입니다만 미니스트레이션,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니스트리, 목자, 장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섬김,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법 제1조의 목적에서 국민의 편익도모,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것은 국민의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책을 감당하려면 행정사, Administrative Attorneys, 바로 3S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행정 지도자로서, 서번트 리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셀프 리더, 자기 자신이 행정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지식도 쌓고 행정에 대한, 법률에 대한, 그리고 슈퍼 리더스의 화합 능력도 가져야 되는 게 윤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정사 여러분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되고, 협화하고도 협력하고 화합을 해야 되고, 공직자하고도 화합을 해야 되고, 국민과도 화합을 해야 되고, 타자격사와도 슈퍼 리더스의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비전과 자세, 행사법 1조의 목적을 좀 더 제가 학문적으로 고찰을 해봤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의 만남은 기쁨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지금 만남도 바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사님들 함께 할 때 서로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덕목 4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능, 지식, 기술,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해요. 여러분, 전문 자격사로서 바른 자세와 윤리, 이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각 전문 자격사 단체들의 윤리 규정, 윤리 헌장, 또 공무원의 행동 강령 윤리 헌장 전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공통적이 있더라고요.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 행정사도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2조에 규정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모든 자격사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유지, 화해 협력. 그래서 이런 국민과 국가기관, 자격사 간, 타자격사 간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노래 말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감사로 국민 편익 위해 봉사해야 하는 목표, 이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면 건강도 해야 돼요. 우리 자신관리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올멘이라는 유명한 시인,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의 꿈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늙을 사이도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늙을 사이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런 자긍심과 그런 마음을 갖고 행정사로서의 크게 발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데 사회의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된다. 이건 스티븐 버글레스라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의 그 심리학자로서 저서가 있습니다. 성공증후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4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정사는 성공한 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됩니다. 얼로간스,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섬기는 자세로 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언론에서 외로울 때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처음 차렸을 때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힘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드벤처 시키. 너무 어떤 지나친 모험에 도전한다거나 모험을 가져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애들터리, 성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성공의 방해 요인. 그래서 이 사회의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드렸습니다. 행정사 연수교육의 목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연수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연수교육, 행정사 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행정사법 2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법 시행령 23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사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행정사,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하는 행정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 연수 교육을 위한 직업윤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직업윤리 연구 방법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문의 연구 방법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건 석박사과정 밟을 때 교수들이 꼭 이거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스템 어프로치, 체제적 접근이죠.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게 다 이 시스템 어프로치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어떤 업무를 받을 때 바로 투입, 또 이제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법도 보고해서 하나의 컨버션 전환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 산출이죠. 아웃풋.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잘못했을 때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고쳐나가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사회환경, 문화환경, 정치환경, 행정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행태적 접근 방법입니다. 행태라는 뭡니까? 행동과 태도죠. 바로 인간의 심리, 행동과 태도를 연구해서 바로 국민과의 관계, 행정사의 관계, 모든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법적 제도적 연구입니다. 레갈 인스티튜셔널 어프로치. 이거는 행정사 법령 제도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컬 어프로치, 역사적 접근이죠. 우리 행정사 제도에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이런 역사적 접근입니다. 철학적 윤리적 접근이 있습니다. 필로소피컬, 에티컬 어프로치. 이게 바로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행정사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업윤리가 바로 이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직업윤리의 연구 방법에서 인풋, 또 프로세스, 바로 컨버션 과정이죠. 아웃풋, 피드백,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 고객과에도 그런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행정부에, 행정청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것, 인풋입니다. 요구에서 들어가는 것, 의견이 들어가는 것. 그럼 그 의견을 듣고 참작해서
이제 법률을 만들고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게 모두 하는 과정이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 아웃풋입니다. 이게 잘못되느냐 잘 되느냐 보는 것이 피드백 과정, 환유 과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모든 과정은 엔버런먼트, 환경과 관련이 있다. 정책 환경,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간의 본질과 윤리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은 이성적, 창조적 존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 만물의 척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성적 존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그송, 프랑스의 철학자죠.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창조성을 언급했습니다. 창조성을 발휘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요, 소설가인 루소가 있죠. 루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존엄성이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권선언은 바로 윤리헌장의 윤리규정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복합체라고 하면서 순수관계란 나와 너, 너와 나의 사이에 있는 사회성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성, 바로 인간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존재, 창조성, 존엄성, 사회성, 바로 이건 윤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 윤리학이란 뭡니까? 당위를 추구하는 규범과학입니다. 당위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정당성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정당성, 해야 될 행동.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가치관과 직결되는 겁니다. 윤리는 가치 판단이지만 강제 규범 법률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 있죠. 도덕적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양심, 사실 이것이 법보다 앞서야 됩니다. 항상. 직업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국가, 사회, 직장, 전문 자격사인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정대학의 교수로 갔지만 제가 이제 철학 윤리도 참 관심을 갖고 공부했고 대학에서 교직 과목도 따서 교사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 교수하는데도 그 교육학을 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과 윤리에 대해서 그때 전체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몇 사람이 공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과 윤리 문제, 그리고 국가와의 통합 문제, 세계 인류의 평화 문제, 남북의 통일 문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윤리 시간에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질과 윤리학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 윤리 강령과 행정사법상 윤리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 이거는 이제 법정제도 이해 시간에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연수 교육을 강조했잖아요. 행정사법.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수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사법 개정에서 2년마다 8시간이 아예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사 법인 문제, 설립 의무관련 문제, 또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용 관련 업무 수임 불가하다. 이런 건 사실 윤리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행정사, 일반 행정사, 또 번역 행정사의 규정도 되어 있지만 이런 행정사과의 여러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 업무 수행상 자세를 알려면 우선 법령 문제부터 잘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법령제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만은 보세요. 헌법만 하더라도 헌법에 행정사의 국민에 대한 행복, 추구권, 또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건 바로 윤리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윤리 문제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에도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데 최고 법규잖아요. 근데 이건 헌법 총강의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과 관련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윤리 과목에도 바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대학에서 보면은 국민의 편익 행복 위에 노력하기 때문에 이건 행정사 직업윤리와 직접 관련된 또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시험 과목에도 저 민법도 나오고 행정법, 행정절차법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행정사서 윤리 문제를 보다 법적으로 타당히 할 수가 있다. 민법 2조에 보세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민법은 사법이지만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된 사법이지만 공법은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의 규정이 공공윤리에 공무원윤리라든가 각 전문사 자격사단체의 윤리 전부 이건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윤리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직업윤리에 아주 민법 제2조가 기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행정사와 행정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천경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성실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 이것 전부 윤리 문제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들이 이런 의무에 제대로 이행했느냐 의무에 위반됐느냐 그걸 알아야 또 행정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건 법천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아요. 행정심판서 쓸 때도 저는 이런 거 쓸 때 이런 걸 굉장히 참조를 합니다. 법천경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비례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개인의 토지가 수용되는데 도로를 내는 공익적 이익과 사인의 이익이 너무 차이가 나도 안 돼요. 공익은 굉장히 큰데 사익이 너무 많이 조금 보상이 돼서 사인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전부 봐야 됩니다. 성실의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바로 민법 2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돼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 행정기본법에도 바로 이렇게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직업윤리, 민주성, 적법성, 국민권익보호 바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목적에 보세요. 1조의 목적에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생산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입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행정기본법, 행정법이 어떻습니까? 국가법령이 5,000여 가지가 되는데 행정법은 4,600가지가 돼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하나로 원칙적인 문제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기본법입니다. 그게 지난 3월 23일 제정이 됐고 이제 9월 달에 24일 날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지금 윤리에 대한 직접적 규정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봐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법에서도 어떤 기대 효과가 국민 권리 보호에 강화하게 됐다. 바로 직업 윤리를 통해서 국민 권익 보호가 강화하게 됐다.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4차 산업혁명 및 규제 혁신에 촉진을 위했다. 또 행정 법 체계를 효율화시켰다. 이런 기대 효과가 많은 어떤 여론조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행정의 환경, 행정법의 개정 문제도 윤리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 법상 직업윤리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 국민의 편익을 넘어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렇게 이걸 바로 국민윤리와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업무에도 이제 행정사 업무는 여러분들이 제도 발전 시간에 많이 들었겠습니다. 각종 업무를 수행할 때 바로 이러한 윤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면 훨씬 더 행정사로서
업무를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가 있다, 업무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행정사법의 행정사윤리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제3조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냥 행정사 아닌 사람이 우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타겟자 하객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혜롭게 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사 할 수 있는 업무 뭐 여러 가지 실습 과정에서 여러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는 업무는 자격사와 관련된 소송 업무라든가 등기 업무, 부동산 중개 업무, 조세 신고 업무, 노동관계 업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행정에 관련된 건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바로 21조, 22조 이런 행정사 윤리와 직접 관련된 것이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건 뭡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잖아요. 민법 신의성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바로 우리 행정사법 21조에 적용되어 있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줘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여는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 출장을 갔거나 또 질병으로 어떤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엄연히 행정사 사무실을 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왔는데 아니 나 못합니다, 딴 데 가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업무를 받아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외국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국적 취득을 좀 해달라고 왔습니다. 전혀 저는 국적 취득 업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꼭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한 2, 3일 후에 오시면 다시 정확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놓고 나서, 상담하고 보내놓고 나서 제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을 달달 애고다시피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뭐 국적 취득의 요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 출입국 외국인청이 됐습니다만 바로 찾아갔습니다. 공직자들하고도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우리도 역시 공직자하고는 서로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설명 듣고 양식까지 주더라고요. 국적 취득에 관한 무슨 신청 서류까지. 그래서 가져와서 그 사람 2, 3일 후에 왔어요. 설명을 해줬더니 여태까지 자기가 찾아간 행정사님 중에 최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분은 처음 봤대. 당장 계약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계약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의하기 어렵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분야에 또 전문 행정사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서 가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우리 행정사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행위, 이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와 동의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실제 경험해 봤어요. 학교 폭력 업무를 하면서 가해자 부모하고 피해자 부모 같이 왔어요.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둘이 합의하도록 조정해서 합의해서 하는 거, 또 그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사 지혜롭게 하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윤리적 관점에서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하면 문제가 없이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비밀 엄수 업무가
행정사로서 윤리에 규정된 거죠. 행정사 또는 행정사의 어떤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행정사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직업윤리 자세와 국민상담 컨설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직업윤리에서 특히 이제 행정사 법상 이런 윤리 문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가 이제 공무원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각 행정사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공무원의 행동 강령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공무원의 윤리 강령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무원의 행동 강령은 이건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의 윤리 강령은 각 부서마다 윤리 강령이 따로 있어요. 자, 보세요. 행동 강령, 공무원 행동 강령 1장 총칙 1조에 이 강령은, 이 영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행태적 접근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행동과 태도. 2장 공정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윤리 규정 위반 시에 어떤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 바로 이건 우리 윤리 규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공무원들이 윤리 규정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공무원의 각 부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인권위의 윤리 강령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리 강령 그 목적만 보면 이 공무원 윤리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의 공무원들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윤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 윤리 강령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도 그 윤리 강령으로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윤리 강령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건 직접 우리와 관련된 거죠. 자, 행정사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사 윤리 강령 알아야 되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이제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우리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 공정,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의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사 윤리 강령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런 규정은 이제 서약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아울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격사가 된다. 그래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서 그 행정사가 신뢰를 받아야지. 신뢰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기타 권리관계 분쟁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 분쟁 등,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는 특히 소송 같은 거, 이 권리관계 분쟁 이런 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되게 행정 구제는 행정 심판까지는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 소송은 이제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행정 구제에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어떤 민원 행정의 국민 편익을 위해서 민원 행정의 어떤 해결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영어 표현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된 은혜, 광고로 국민을 기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민에게 책임 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사람 막 과장 광고하고 과장 허위 광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 행정사 제도 운영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일본의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 총무성 행정사협회에 좀 방문했는데 거기는 아주 행정사를 가해법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해서 거리에서 공적 활동,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행정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 윤리강령 서약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강령을 이제 서약하는 거죠. 행정사나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분야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의 편익을 대변하고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 공정,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 기준을 정한다. 이것은 행정 윤리 강령에서 나타난 그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위를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또 행정사는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 은행 및 광고로 국민을 기망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를 배척하여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적 봉사적 책무를 다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 쓰고 무슨 행정사하고 이렇게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 윤리강령의 서약서도 있다는 걸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윤리강령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내용이죠. 1장 총시에서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죠. 대한행사회 정관 55조에 따라 대한행사회 회원인 행정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헌장과 행위 규범을 정함으로써 여기도 행위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행태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행정사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하고 본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정회원 또 회원 규정이 나옵니다. 윤리에 관한 운영 규정 3조에서 보면 행정사는 행사법과 본회의 정관 제규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행정사는 사실 우리 대한행사에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이건 윤리 규정에 어긋난 거죠. 마땅히 못하면. 윤리 현장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는 학문과 전문적 지식의 함양에 정진함으로써 민원행정 관련 법령과 제도, 절차의 개선을 도모하고 후진 교육에 공헌해야 된다. 후진 교육에도 공헌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학문적 식견도 넓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최고의 행정법률가가 돼야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 교육에도 공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걸 우리 혼자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혹시 행정사 간에 누가 물어보면 뭘 그걸 가르쳐주면 무슨 자기가 아는 거나 그 사람한테 가르쳐서 오히려 손해볼까 피해볼까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알려주는 것이 행정사로서의 도리다. 후진교육에도 공헌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법률 서비스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행정사 윤리 규정을 항상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조의 기본 윤리가 나옵니다. 행정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공공복위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사 상호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리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해야죠. 행정사 사무소의 직원의 업무상 행위를 본 규정에 정하는 행정사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정사 직원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정사 윤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에가 바로 신의 성실의 의무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고, 업무를 대행 및 대리할 때는 지연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민법 2조에 규정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사 윤리 규정에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의 보수 문제입니다. 행정사는 사무의 임의 보수에 관하여 약정해야 한다. 우리 위임계약 쓸 때 거기다 약정을 하지 않아요? 행정사의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받을 반대 급부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또 과다하게 책정을 해도 안 됩니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한 보수 외에 별도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별도 금품을 요구해도 또 윤리규정이 어긋나는 것이 되죠.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수임료, 상담료, 고문료, 자문료 등 보수에 관해 다른 행정사와 부당하게 염가 경쟁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건 실질적으로 염가 경쟁을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사들 현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민원서류 하나 작성하는데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옆에서 20만 원 받았다. 이게 서로 경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다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싸게 받는다고 하면 싸게 받는 사람한테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타자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뭐, 나는 싸게 받는다. 얼마 주고 하겠다 말이야. 아주 뭐, 보수, 아주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윤리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조의 비밀 유지 의무.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 행정사는 업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사무소의 직원 기타 행정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로 하여금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철저하게 우리가 윤리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제10조에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존중하는 등 적정 행정 절차의 실현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의 권익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존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윤리 규정이 어긋났다거나 적법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위법하게 했다거나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그게 의뢰인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또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규정을 특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11조의 행정사는 수임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허위사실의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국적 취득 업무를 할 때도 외국의 범죄 경력 증명서, 거기서 범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거기 또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그 위반된 또 위조된 잘못된 서류를 내 가지고 국적을 취득했을 때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행정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조심해야 한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출입 시 담당 공무원 등과의 상호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민은 행동으로서 행정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도 사실은 상호 신뢰 원칙에 의해서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3자의 윤리, 행정사는 의뢰인 및 행정기관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제3자의 관계에서도 신뢰보호를 존중해야 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의 약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조사 및 징계, 본회 회원은 본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본윤리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본회 윤리위원회, 대한행사에도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절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윤리위원회 이제 위반 조사가 되면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본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대한행사회 회장에 이렇게 보고하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징계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일은 가능하면 써야 되죠. 징계위원회 열어서 뭐 징계를 한다든가 징계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서로 행정사에 또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서로 우리가 윤리 규정이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따라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징계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윤리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이사회라든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를 이제 집약해서 요약해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딱 집약해서 놨습니다. 자, 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 자격사의 금기를 갖고 행정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행정적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최고의 법률가, 최고의 행정가라는 이런 법률가를 금기와 자긍심을 갖고 국민에게 임해야 되고, 국민도 그렇게 행정 권위를 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하고. 그러나 교만하지는 마라. 권위는 갖되 권위주의는 갖지 말아라.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권위주의라는 게 교만하고, 아주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는 아첨 잘하고, 이게 권위주의잖아요.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국민에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행정적 권위를 갖고 임해야 된다. 행정사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국민 편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하게,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또 행정사는 상호 간의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전달, 상담 능력,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또 행정사는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도 가져야 한다. 사실 사회문화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만 문화적 소양과 가치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행정 법률하면 좀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또 윤리 문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고객과 친절하게 가까이 하면서, 저는 그것을 이제 신화 수필 문단에 등단해 가지고 신화 수필도 가끔 낭송도 하고, 또 제가 작사한 노래를 가지고 이제 그림공연을 작곡했던 최영섭 선생, 그분이 12곡을 작곡했는데 가곡으로, 또 심지어는 가요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또 이거는 우리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돼요. 저작권 등록도 해야 되는 거 우리 행정사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행정사는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행정법률의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행정법률가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사는 상호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면 이거 서로 망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3S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식관리도 잘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섬긴 자세로, 서번트 리더로서, 또 슈퍼 리더로서의 화해 협력하는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비밀유지 의무가 행정사 업무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 해서 아주 요약해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알고 이제 국민을 상담하고 컨설팅에 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해야 됩니다. 행사법 2조 6항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행정 컨설팅입니다. 고객 상담, 진단 지도, 행정 구제, 법령제도, 대내 행정 운영과 함께 컨설팅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관리 컨설팅. 저희는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고 실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어요. 중국의 큰 대기업도 진단 지도 해봤어요. 그리고 중국의 20개 성을 다니면서 20여 개 성을 성장 시장, 현장, 고급 간부들 모아놓고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경영정보, 경영전략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가서 진단을 하다 보면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이런 문제를 진단을 해주는데, 첫째는 일단 진단하려면 그 사람들을 규정도 봐야 되고, 회장이나 사장이나 또 모두 지도자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책임자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만나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진단, 그 회사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컨설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컨설팅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해서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사문 서비스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학문적 용어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행정 컨설팅으로서 우리가 컨설턴트로서 국민에게 정말 편익을 도모하는 국민의 민원 행정의 해결자로서 일하는 우리 행정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거 아까 환경을 고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 인쇄 나노기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고객의 욕구도 봐야 되고 경쟁자들의 동향, 근데 이제 타자 역사들의 동향도 찾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고 잘 분석해보면 거기에 또 대응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 자체의 어떤 현재 상황, 고객 만족을 제대로 시키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강점 약점도 봐야 되고 또 기회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독립, 도전정신, 창의성, 진취적 열정, 고객 지향적 마인드라든가 객관성, 정신력, 체력,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된다. 특히 고객을 상담할 때는 그 고객의 니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욕구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욕구를 봐서 우리가 잘 상담해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 편익 상담 설득 컨설팅 기법에 대해서 고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요약해서 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성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바로 인간의 사회성을 주장했어요. 사회성은 바로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로고스는 뭡니까? 논리 정연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정사에서 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로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감성에 호소해야 됩니다. 감성적 동일시 원칙,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고객이 오면은, 국민이 찾아오면은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함께 해줘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파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에토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국민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성, 이것이 설득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좀 제 얘기 같습니다만 너무 감사해요. 제 이름까지 완전한 완자 믿는 진짜거든요. 근데 제가 뭐 완전히 믿음을 주는 사람이다, 뭐 제가 그렇게 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주려고, 완전한 믿음을 주려고 저는 이름을.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누구한테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거짓이나 허풍이나 떨고 막 그냥 신뢰 믿음을 주지 못하면 그 자세에서 우선 성공 요인의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 옆에 사진도 있습니다. 원문도 옆에 소개해놨습니다.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해야 되잖아요. 인간 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 경영의 뿌리는 사랑, 섬김, 이런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국민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행정사를 발전한 여러분 다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사는 최고의 국가 전문 자격선입니다. 확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사는 행사법 제 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력과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국민에게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성공한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연수교육 첫 시간에 직업윤리회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제 강의를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 여러분, 창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행정사 실무를 수행하신 행정사님들이기 때문에 개업 행정사님들에게 오늘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완신 인사드립니다.